시민보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특집으로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단면과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대치동 사교육의 산 증인 김은실 교육 컨설턴트, 그리고 심리상담과 부모 코칭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이성아 자람가족학교 대표, 그리고 공부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죠. 강성태 소셜벤처 공신닷컴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저희가 아이들의 입시 스트레스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대화를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2부에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드라마 속 한 장면 좀 듣고 오시죠. 그렇게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아빠 꿈이 좌절됐다고. 그래서 비전을 바꿨지.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게 만들겠다고. 우리 아들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장면이냐면, 이 법대 교수예요. 로스쿨 교수인데 이 차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쌍둥이 아들들에게 이 피라미드 모형을 보여주면서 사회는 피라미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건 네. 뭐 아동 학대범이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청소년 그렇죠. 학대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드라마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교육열이거든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아버지가 상당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했는데 이제 본인들의 자식들에게도 본인이 갖고 있는 성취와 지위를 세습하기 위해서 상당히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아버지의 교육열 많이 느끼세요? 현장에서? 예, 요즘 네. 젊은 30, 40대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 직접 나서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눈에 띄게 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예. 뭐 4대 원칙, 네. 아빠의 무관심, 아, 맞아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엄마의 예. 정보력, 예. 조부모의 재력. 재력, 네. 뭐 아이의 능력, 이렇게 해서 4대 조건이라고 예.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여기서 약간 이제 시대적 흐름이 달라진 게 아빠의 무관심이죠. 예. 그 진로와 관련된 예. 그 스펙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빠가 적극 개입이 돼야 성공률이 높아지는 그렇게 제도의 됐군요. 문제 때문에 예. 아빠들의 그 적극 개입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성화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그 상담을 오는 사람이 어머니랑 학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뭐 있죠. 그런데 예. 이걸 우리가 꼭 아버지, 어머니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의미가 않아요. 없다 이제는. 예, 단순히 아빠가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개입했다는 이것과는 좀 별개로 또 이제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인식이 좀 확산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제가 일부에서도 계속 들으면서 궁금한 게 왜 우리는 스카이일까? 예. 그게 궁극적으로 갖는 의미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서울대 의대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결국은 부모한테나 아이들한테나 어떻게 보면 그 외부적 인정과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안정감을 가장 확실하게 획득할 수 있는 티켓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인정과 안정. 을 향한 티켓.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이렇게 근원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내가 안전하고 싶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부모가 이제 자기의 욕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자녀한테 이식하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부모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예요. 네 거인지 내 거인지 내 거 같은 네 거인지 이걸 정확히 아는 거. 아까 왜 그 우리 강성태 대표님 처음 뵙고 나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입학해요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옆에서 네. 오는 반응이 어머 그럼 아빠가 공신인데 걱정되시겠다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네, 아빠는 공신이어도 네. 아이는 다른 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신이 아니고 인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떤 게 있냐면 예.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마치 부모의 성적표처럼 자꾸 대변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부모와 예. 자식의 삶이 다르다는 거에 예. 대해서 좀 이렇게 예.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예. 그렇죠? 그런 문화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드라마에도 그런 대사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리 너가 성공해도 네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네 자식이 못 되면 네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그게 말이 되냐고요.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제가 예. 이제 부모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이건 부모들이 왜 이런 그 열망과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냐면 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가 고통받는 거를 보게 될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거든요. 네.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죠.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은 피하고 싶은 거죠. 네. 그 맨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왔던 예. 그 염정아 예. 씨의 대사 있잖아요. 네. 다 감수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물었더니 네. 막 떨다가 다 감수할게요 선생님 하잖아요. 예. 사실은 자기의 모든 삶을 거는 거잖아요. 아이의 삶까지. 그러면서 얻고 싶은 게 뭘까?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리고 내 자녀는 좀 안전하게 살기를.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기를. 그걸 바라는 근데 거죠. 이제 그건 부모의 욕구고요. 네. 아이의 욕구는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강 대표님께서는 이제 학생들 만나면서 네네. 학생들이 자신의 욕구와 부모가 자신에게 바라고 있는 욕구 네. 이것의 차이 때문에 좀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예. 그 사실 부모님들께서는 예.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10가지 이내예요. 10가지 이내. 네. 네. 뭐 판사, 검사, 뭐 공무원, 의사, 선생님 예. 뭐 이 정도에서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리고 또 이제 성인 어른들 입장에서는 예. 안정적인 게 정말 좋다는 걸 아니까 지금까지 네. 우리 사회가 뭐 경제 위기며 뭐 외환위기 이런 거 겪으면서 네. 안정적인 걸 굉장히 이제 추구를 하는데 근데 학생들은 새롭게 내가 해보고 싶은 자기만의 어떤 꿈이 있으니까 그 네.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학생들의 꿈은 요새 어떤 게 많습니까? 뭐 연예인 이런 게 많나요? 유튜버가 많고요. 아, 유튜버. 인플루언서. 유튜버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예. 사실 그거보다 전보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강남 건물주입니다. 맞아요. 이거를 네. 대놓고 말해요. 네. 왜 아이들이 강남 건물주를 원할까요? 조물주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들도 네. 위험한 거는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세대 이슈 중에 하나가 예. 밀레니얼 세대와 예. 함께 일하는 법, 90년대생이 온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예.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그런 되고 얘기가 있잖아요. 상당히 화두입니다. 저도 네, 이제 네. 제 친구들 이를테면 기업에서 이제 부장도 되고 뭐 네. 차장도 되고 이런 친구들 만나보면 요즘 신입사원들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한참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족도 예. 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예.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도 지금 아까 얘기하실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은 관리를 받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예. 다뤄지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개인의 브랜드가 더 중요시되고 우리 세대가 일을 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네. 세계에서 그들은 일을 하고 예. 소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기존의 부모가 가진 어떤 기준 안에서 예. 아이들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 부분을 재단하는 걸 우리가 조금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부모들이 안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 불안한 걸 넘어서서 예. 공포스럽거든요. 맞아요. 가끔 세상을 예. 보면. 김은주 대표님께서 이제 상담해 보시면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목표를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나요? 하기도 하고 예. 얼토당토 않을 때 조정해주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제 몫인데요. 네.
일단 어떤 부모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네. 여기 이제 위험하지 않고 안정적인 거. 예. 이거 자녀가 그런 직업을 갖고 예.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건 모든 부모의 바람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네. 저는 현재에 굉장히 충실하거든요. 현재 지금 가장 지금 스카이캐슬에서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학교가 서울대 의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사회에서 자연 계열 학생 중에서 예. 가장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예. 직업이 서울대 의대 출신의 의사입니다. 예. 그다음에 반대로 인문계열 쪽에서 예.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직업이 서울대 경영대 예전에 그래요? 법대를 대체한 예. 서울대 경영대 나와서 예. 로스쿨 또는 뭐 요즘 뜨는 공인회계사 예. 또는 고위 행정직 공무원 예. 이런 식의 엘리트 계층을 공통적으로 네. 꿈꾸고 있죠. 그렇군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예전에는 네. 저희가 그 어린이 아이들의 꿈을 들어보면 좀 이렇게 확장지향적이고 좀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되겠다라든지 뭐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라든지 과학자가 돼서 엄청난 발견을 하겠다 이런 게 많았는데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즘의 꿈은 부모든 아이든 다 어떻게 요 한정된 안에서 안정된 삶 이걸 정말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드라마에서도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본인의 욕망을 투영한 케이스가 차기수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가실까요? 어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학력고사 전국 1등까지 했고 어머님이 의대 가라고 해서 의사 됐고 어머님이 병원장 되라고 해서 그거 해보려고 길을 쓰다가 내 새끼 주도 모르고 애날 죽였잖아요. 손님들 계시는데 이게 무슨 애티튜드야? 이 판국에도 체면이 중요하세요? 날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니라고요. 지 새끼도 몰라보고 출세의 눈이 멀어 끝까지 병원장이 뭐라고. 내일 모레 신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놈을 만들어놨잖아요 어머니가. 네, 이게 극 중에서 정준호 씨 대사인데 그렇죠. 말하자면 예서 아빠죠. 예서 아빠는 서울의대 나와서 학력고사 1등을 해서 서울의대 나와서 이제 병원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물인데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은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떠세요? 이게 좀 공감이 되세요? 저는 이 예. 대사가 네. 이 작가님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절규는 그거죠. 인정받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꿈이 축소된다 그랬잖아요. 네. 가장 안전한 삶을 선택하면서 고민 없이 50년을 산 남자. 네. 그 남자가 나를 그렇게 만든 부모에게 하는 이제 절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부모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랬는데요. 저는 참 그랬었어요. 왜 모두가 다 가족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예.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걸까? 예. 가족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도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예. 그 이유가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경쟁 중심이고 성취 지향주의적으로 살다 보니까 심지어 가족에게서조차 내가 예.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무언가를 충분히 해주지 못하면 네. 나는 별로 의미 없는 사람이 자꾸 돼가는 것 같은 예. 불안. 예. 그러니까 불안하면 독립을 사람은 절대 못해요. 예. 안전해야 탐험도 하고 독립도 하거든요. 네. 이분은 지금 이 강준상 씨하고 이 정혜희 씨가 네. 연기한 그 엄마는 네. 심리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그 유착된 부모 자녀의 그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그런 그렇군요. 것들이 참 안타깝죠. 다른 두 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김은실 대표님? 네, 요즘 뭐 말하는 그 아까 그 네. 차민혁 교수인가요? 네. 자식들한테 네, 피라미드 너는 얘기했던. 꼭대기에 예. 올라가라.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50년 동안 평생 안정되게 살다가 맞아요.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꼭대기 올라간 사람의 부모님한테 예.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네. 외치는 네. 이런 부분이 저는 실패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네. 컨설턴트로서 냉정하게 지금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인성 교육이 안 된 부모나 자식 모두. 저는 이거 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시각으로 지금 뭐 대치동 엄마들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애들 막 같이 해서 헬리콥터맘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다 저런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게 지나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막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그게 막 저렇게 무자비하게 엄마가 막 앞에서 아이가 가기 싫다는데 끌고 가고 억지로 집어넣고 꾸겨놓고 하는 상황은 저는 극소수라고 봐요. 굉장히 서로 협의하에. 근데 요즘 아이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자기가 뭐 어떤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어떤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고 움직이는 애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동기부여가 된다 스스로. 부모님이 뭐 억지로 끌고 가서 아이를 망가뜨려 놓는다 이런 식의 공식을 알겠습니다. 그대로 대입시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봅니다. 좀 과장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강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학생들이랑 이제 많이 접하게 되니까 꼰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꼰대? 어른들은 다 꼰대다. 대화가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꿈 뭐 이런 거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뭐 부모님들께서 아니면 선생님들 뭐 어른들이 뭐 꿈을 가져라. 뭐 왜 너는 꿈도 없냐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부모가 일단, 정해놓고 가져라 이러지. 그렇죠. 맞아요. 거의 뭐 10개 정도 안에 그 직업 중에서 이 중에서 고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게다가 꿈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도 잘 없어요. 뭐 공부하느라 바쁘고 하루하루 뭐 지금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데 바쁜데 그렇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꿈을 찾고 하는 게 교육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은 뭐 정말 꿈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냐? 라고 했을 때 부모님부터 해서 뭐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진짜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막 가르치는 선생님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니까 꼰대라는 표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예서가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죠. 할머니한테 할머니하고 나는 나이도 다르고 다른 사람인데 내가 왜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냐라고 이제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드라마 초반에 보면은 영재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해서 서울의대에 가고 서울의대 합격증을 부모에게 던져주고 그야말로 복수하듯이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자식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가출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출발로 나오지만 영재라는 애가 차라리 서울의대 합격도 포기했지만 더 좋은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건 있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 영재네도 그거를 이제 뭐 건강한 가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건 이 아이가 앞으로 안전하고 상처받지 않게 내가 확실한 티켓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와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사춘기 부모님들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스카이캐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들으신 분들은 다들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세 분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 전문가들이시니까 들으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좀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현실적인 문제에 뭐 제가 하는 일도 그렇지만 이상만을 꿈꾸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요. 부모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을 지금 다 성인이 됐습니다만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느꼈던 거는 부모는 자녀와 수평적 수직적 관계를 같이 갖고 있어야 가장 이상적인 부모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민주적인 부모라고 해서 친구 같은 부모, 수평적 관계에서 막 서로 대화하고 막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일단 부모가 결정적인 순간, 왜냐하면 부모는 사회적 선배이고 사회적으로 먼저 인생을 경험해본 인생의 선배로서 약간 스승과 같은 인생의 선배와 같은 그런 수직적 관계에서의 어떤 적정한 권위를 갖추고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또 거기에 자녀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저는 가장 적절한 관계라고 건강한 관계라고 봅니다. 컨설턴트로서 부모가 끌고 갈 때는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두 분은 어떠세요? 이성화 대표님? 제가 스카이캐슬을 무슨 말로 바꾸면 우리가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못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같이 뛰어노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스카이캐슬의 대척점에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겠군요. 내 아이가 어떤 상태일지 이해해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 아이가 하루 종일 어떤 말을 듣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듣는 말. 예를 들면 제가 기자님께 시선 집중 청취율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매일 청취율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나 배고파 밥 줘. 그러면 밥하는 사람이겠죠. 뭐 이렇게 어쨌든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듣는 얘기는 하지 마와 해라예요. 핸드폰 하지 마. 공부해. 학원 갔다 왔어? 할 일 다 했어. 그럼 그 아이는 어떤 존재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지 그게 스카이를 가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게 진짜 현실적인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설 때도 대학 공부 이런 거 대신 와줘서 고맙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강성태 대표님께서는 어떤 말씀 주실까요? 전 방금 이성화 대표님 말씀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러세요? 지금 막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전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공부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왔잖아요. 굉장히 속된 말로 재수 없는 그런 어떤 캐릭터로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람이 뭐 강성태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학생들 멘토링하면서 믿고 있는 게 모든 영역이 다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대학 입시 공부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것도 공부고 장사를 잘하는 것도 그렇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서 연습해야 되고 뭐 상담을 잘하는 것도 공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입시라는 것 자체가 그냥 딱 한 방향의 트랙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다양한 방면으로 펼쳐질 수 있게끔 해주지 않으면 저는 진짜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가 없다. 정말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했을 때 그때 어떤 성공 사례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걸 뭐 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부모님들께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입시에 대해서는 대학 가기 쉽게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저의 생각은 대학 가기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을 안 가도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지지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저도 이제 학부모 된 입장에서 늘 바라고 있습니다. 자, 설 특집 시민보의 시선집중. 오늘은 스카이캐슬로 본 우리 사회의 단면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듣고 어떤 생각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설날에 아까 이성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지들 모였을 때 너 어디 대학 갔냐? 몇 등 했냐? 이런 얘기 좀 이제 그만하시고요. 서로 덕담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인상 찌푸리는 일 없이 더없이 즐거운 설날 보내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 이성화 자람가족학교 대표, 그리고 김은실 교육 컨설턴트 함께했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